제2 부산 신항을 진해 짓기로 부산과 경남이 합의했습니다. 부산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산시는 대신 향후에 가덕도 동쪽 해안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두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구에 걸친 부산신항. 지난 2016년부터 항만 수요 증가와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 부산신항 개발이 추진돼 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고려한 후보지는 경남 진해 제덕만과 부산 가덕도 동쪽 해안. 이를 두고 경쟁하던 부산시와 경남도는 최근 진해 제덕만에 제2신항을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과 효율성, 항만 수요자 요구에 따른 합의라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 항만 이용자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기존 아까 말씀드린 기존 부도와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볼 때 우리가 계속 집요하게 가덕동을 요구하는 것은 좀 지역 이기주의 측면이 있지 않느냐. 부산의 어떤 경쟁력이라. 그러나 두 도시 간의 합의가 해수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부산 시민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결정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해에 제2신항을 짓게 되면 부산 관할 선석은 16개, 경남은 36개로 경남 관할 선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부산이 가져야 할 지역 경제 일자리든 그런 경제 가치가 송두리 채 경남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그 점에서는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양보한 것이 아니라 가덕도 동쪽 해안을 이후에 개발하도록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해를 우선 개발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부산 경남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항만공사의 규모와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생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론을 우선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합의에 대해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소방안전센터 차고지.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배출가스가 가득한 장소인데요. 전국에서 차고지 시설이 가장 열악한 부산의 한 소방안전센터에 근무했던 소방관 중에서 무려 5명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됐습니다. 임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구 망미 119 안전센터입니다. 전국에서 시설이 가장 열악했던 소방안전센터로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환기시설이 전무했던 차고지 안은 디젤 배출가스로 가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디젤 배출가스를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2012년 이전 이 사실을 몰랐던 소방관들은 이 차고지에서 화재 현장 출동 이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 폐암으로 숨진 김영환 소방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일상적인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 MBC 취재 결과 이 망미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했던 소방관 중 암에 걸린 소방관이 김 소방관 말고도 4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근무 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3년 3개월. 폐암, 혈관 6종암이 각각 1명, 혈액암은 2명입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암 발병이 소방관의 특수한 근무 환경 때문이란 점을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합니다. 당시 제출된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차고지 내에서 발암물질, 즉 디젤 배출가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처우를 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소송 끝에 법원은 발병 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사한 환경에 있는 그 지하철 역무원이나 보일러 기능직 공무원도 다 법원에 가서 공상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인정이 되어서. 그렇다면 부산시는 차고지 발암물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상태일까? 대답은 아닙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어제 재개발 반대 집회 현장에서 집회 측 승합차가
참가자들을 향해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안전관리를 하던 경찰과 참가자 등 모두 24명이 다쳤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구 덕포동의 재개발 반대 집회 현장. 집회 참가자와 경찰들이 도로에 쓰러져 아수라장입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집회 측 승합차가 거리 행진 대열로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77살 김모 씨의 다리가 부러지는 등 노인 참가자 3명이 다쳤고 안전관리를 하던 경찰관까지 21명이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위에가. 사람이 많아서 무성무성했죠. 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무슨 일이나 싶어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48살 A씨가 승합차를 천천히 몰며 거리 행진에 나선 참가자 200여 명을 따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곳까지 2km 구간을 행진하고 있었는데요. 집회 측 승합차가 갑자기 거리 행진 대열을 덮쳤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차들이 갔다 서다 하다가 이 아주머니가 브레이크 밟는다 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쭉 밀어본 거죠.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 1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확정한 결과 전국 평균 가격 상승률은 9.13%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6.49%로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수영구 남천동의 주택이 20억 2천만 원으로 표준 주택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에 병상거리가 조정되면서 확인을 위해 소방 인력이 투입돼야 돼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병상 간 거리를 최소 1m, 중환자실은 1.5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입원실에 최대 4병상까지 설치하고 이를 신고해야 하는 게 의무화되는데요. 사실상 부산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도 관련 시행령을 바꿔 관할 보건소에서 신고를 대신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 1면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주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공개로 만나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놓고 의견 교환을 했을 것이란 예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일단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면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함께 지역별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과 부산의 식수 문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유치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부산시 민선 7기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노인, 아동, 장애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 직영화를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사회 서비스원 설립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은 부산 사회 서비스원 설립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부산시 공공성 현황을 파악해서 추진 계획을 세우고 공공인프라도 확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 서비스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산시의 입장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오늘까지 부산은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온화한 날이 많은 이번 겨울은 조금만 추워져도 더 춥게 느껴지실 텐데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서부 지역을 제외하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 데다 해안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화재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양산 영하 3도, 울산 1도, 창원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8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올겨울은 기온의 변동성이 큽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오늘 아침보다 무려 6도가량이나 낮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서부산권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립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부산경제진흥원 서부산권 산단의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중소기업 지원 자금 등 기업 운영의 참고사항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국 가맹점주 부산지부 창립총회가 오후 3시 부산시 의회에서 열립니다. 오늘 총회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 발표에 이어서 대기업과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추락 사고와 관련해 가족들이 국민청원에 도움을 호소한 가운데 갑론을박이 팽팽합니다. 안타깝다는 동정 여론과 또 개인 사고를 왜 국가가 나서야 하냐는 반대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5살 박준혁 씨의 사연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 씨 가족들은 국민청원에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박 씨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지금 어떻다고 가라고 한들 안 가라고 하는데 저희는 오빠가 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치료를 많이 받게끔 했습니다. 병원비 10억, 국내 이송비만 2억에 이르자 동문들이 성금 모금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여론도 맞섰습니다. 개인 과실로 인한 사고를 왜 국가가 도와야 하냐며 세금 투입을 반대한다는 청원까지 잇따랐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정확히 이제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을 정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 박 씨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박 씨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다 사고를 당한 탓에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는 사고의 성격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데 태풍이나 지진, 테러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지만 개인 과실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의 시행이 아직 안 됐거나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아래서 병원비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도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박 씨 가족을 위해 미국 입국 안내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경제 성장률이 2%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7%인데 이보다 낮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부문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조선업은 매출 회복세가 전망됩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올해 부산 지역 경제 성장률이 2.0%일 걸로 전망했습니다. 주력 제조업은 부진이 예상되지만 서비스업의 성장세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거란 설명입니다. 부산의 경제 성장률은 울산 1.7%, 경남 1.6% 등 동남권에서는 높지만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2.6%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우 구조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될 걸로 예측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지난해 글로벌 수주량 세계 1위를 탈환한 조선업은 올해 매출 회복세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역 조선업계의 수익성 개선 폭은 미흡할 걸로 전망됩니다. 선박 발주 물량이 예전에 비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그 조선 가격의 그 상승 폭이 예전 같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그 업황 개선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도소매업 역시 소비 심리 위축과 온라인, 해외 직구 증가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걸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역 서비스업 중 보건, 사회복지, 금융, 보험 분야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걸로 경제진흥원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부산의 SNS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공감의 공감제기 송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감제기 송군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죠. 기부숲입니다. 이건 뭡니까? 네, 부산시가 시민공원에 기업의 기부를 받아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숲을 조성한다고요? 네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2억 이상 기부를 한 기업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이름을 딴 공간을 내어주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기부 문화 확산이라는 건데 이게 시민공원의 일부를 내줬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네요. 네, 네티즌들도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내셨는데요. 기부가 이런 대가를 바라는 거였습니까? 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이름을 내려고 돈을 내는 건 이미 기부가 아니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공원으로서 이미지가 희미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조금 찬성한다는 의미의 댓글을 보면요. 부산에서 얻은 이익을 다시 부산으로 돌려주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기업에게 내준 것인지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게요.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송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송도에도 해상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광안리입니다. 오, 광안리 앞바다에도 해상 케이블카가 생긴다는 말씀이세요? 네, 남구 이기대 공원과 해운대 동백섬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가 재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미 2년 전에 문화재 훼손과 그다음에 공익성의 문제를 들어서 반려가 됐던 사업이거든요. 반려가 됐다면 충분히 뭔가 검토를 했을 거고 그때 문제가 있어서 반려를 했을 텐데 재추진된다고요? 네, 일단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시민 정책 사이트인 OK1번가에서 베스트 시민 정책으로 이제 추진이 되면서 급물살을 탔고요. 또 송도 해상 케이블카가 이제 흥행을 하면서 관심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건 시민들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티즌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내셨는데 무분별한 개발 좀 그만했으면 그리고 광안리 앞바다가 더 안 보일 텐데요라는 말도 있었고요. 자연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댓글을 좀 찾아보면요. 세금이 아니라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냐 이 정도였습니다. 어쨌거나 대부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고 저는 그중에서 자연은 우리 게 아니다라는 댓글이 마음에 와닿네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주차 난민촌, 이건 뭡니까? 네, 요 바로 광안리 앞바다 쪽에 보시면 원룸촌 참 많잖아요. 바로 이 앞에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여기 진짜 주차난 문제, 교통 문제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는데 주차난민이라는 용어까지 생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옆으로 원룸 건물이 빼곡하게 있고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이마저도 그나마 차량이 좀 한적한 일요일 오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일요일 오후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큰 문제기는 문제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0.6대만 되면 허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두면 더 심화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티즌들도 불법 주정차는 노답이다라는 댓글이 있었고 주차 공간이 우선인가 단속이 우선인가 아니면 공무원이 우선인가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허가를 내주면 내주니까 문제다 이런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서류상으로 요건이 맞다고 그냥 내줄 게 아니라요. 현장 상황을 좀 잘 살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의 SNS 이슈 3가지까지 다 만나봤습니다. 부산 공감의 공감제기 송군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제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진구 범천동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불이 나 해당 객실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투숙객 61살 A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투숙객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어제 오후 3시 50분쯤엔 남구 문현동의 한 과일 가게에서 불이 나 인근 상점으로까지 번지면서 소방서 추산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56살 A씨와 5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57살 C씨에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년 동안 아파트 공사 현장에 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고 C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각각 1,470만 원과 8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정경찰서는 4차례 침입해 신도들의 돈을 훔친 혐의로 3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4시 반쯤 금정구 청룡동의 한 사찰 법당에 침입해 신도들의 가방을 뒤져 중국 화폐 1,500위안, 우리 돈으로 현금 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올스타전 이후 첫 경기에서 패하면서 20승 고지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KT는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경기에서 39득점으로 맹활약한 현대모비스의 라거나를 막지 못해 66대 83으로 크게 져 올 시즌 모비스와의 4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2연패를 당한 KT는 19승 16패를 기록하면서 3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과도한 통행료와 세금 투입 논란을 빚는 부산과 경남 지역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대표적인 민자 유료 도로인 백양과 수정산 터널의 과도한 세금 투입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민자 사업자로부터 관리권을 회수하는 공익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개통한 거가대교도 비싼 통행료 논란에 휩싸여 부산시와 경남도가 소형차 기준 편도 10,000원의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내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들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벤처와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관련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의 방송광고 거래 실적이 없어야 하고 방송광고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모집 분야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2개 부문으로 텔레비전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를, 라디오는 350만 원 한도에서 제작비의 70%를 지원합니다.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된 강서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준공 승인을 앞두고 계약 해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공사가 입주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50여 가구가 계약금 4천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비대위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 현장 점검을 맡고 있다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준공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드론 전시 축제인 2019 드론쇼 코리아가 어제 개막해 내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드론쇼 코리아는 110곳의 드론 관련 기업이 참가해 최신 드론 기술과 장비를 소개합니다. 올해는 7개 나라에서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5G와 해양, 인공지능을 결합한 드론 기술에 관해 학술 토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 드론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미니 드론 레이싱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난 2017년 남대 서양에서 침몰해 한국인 8명이 실종된 스텔라 데이지호 선사 김완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고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사본부장 61살 A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19 부산 지역 정부 지원 사업 설명회가 어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 관계자, 지역기업 대표 등 250여 명이 참가해 광역협력권 수출 지원 사업과 기술 혁신 사업,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제7회 부산 테크 포럼도 이어서 열려 지역 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낡고 좁았던 연산 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립 연산도서관은 국비 25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공사와 내진 보강을 완료하고 무선 인식기술 시스템을 구축해 어제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까지 부산은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서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 데다 해안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화재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겨울은 기온의 변동성이 큽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 아침보다 무려 6도가량이나 뚝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월 25일 금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부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